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고 도심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정부에서는 또는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하도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조금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이 새롭게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즉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전통시장은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 세계 여러 곳의 시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같이 장보러 가자는 책을 제 제자인 이경숙 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생의 장, 감동의 장, 추억의 장, 희망의 장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장이 되었을 때 전통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문하게 되어서 많은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때 전통시장은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상생의 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 마트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쾌적한 환경, 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물건을 사면은 집까지 배송 서비스를 해줍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트의 장점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물건을 사면은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전국 곳곳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제천 내토 전통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배달 서비스를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살 때 들고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 시장 상인에서 배달 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에 가면은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단순한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거리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 맛도 더 나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중국 홍콩의 사례입니다. 만두입니다. 만두의 모양도 정말 돼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시장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은 있지만 음식에 스토리가 있는 곳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면은 대부분 간판 정비를 합니다. 간판 정비는 동그랗게 또는 네모나게 똑같이 일률적인 모양으로 간판을 정비를 합니다. 이제 전통시장은 새로운 경관, 간판 그 자체가 조형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추상에 고추의 그림, 닭집의 그림, 달걀의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제주도 올레시장에 문어빵 굽는 집 이렇게만 딱 보면은 간판만 보면은 아 이거 문어와 관계되는구나. 또 홍콩의 과일 가게
제주도 올레시장의 화장품 가게, 강원도 춘천의 대광상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간판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일률적인 간판이 아니라 그림만 보면은 그 가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간판이 디자인되야 된다. 획일적인 간판으로선 전통시장의 모습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홍콩의 간판입니다. 외벽 전체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드러내는 거죠. 단순하게 사각형 모양의 텍스트 위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중심으로, 그래서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서 각종 이벤트, 공연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과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보면 사게 되죠. 예를 들면 떡볶이를 팔고 있으면 떡볶이를 먹게 되고, 또 흥이 나서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으면 막걸리를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바꿔져 가야 되죠. 지금 여기에는 예술제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예술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만 전통시장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을 유치한 사례입니다. 제천의 역전 한마음시장입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에서는 노점상을 유치를 하면은 시장이, 전통시장 자체가 장사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역발상을 한 것이죠. 5일장마다 노점상을 대거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줘요. 그 결과 제천 역전 한마음시장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볼거리, 즉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살거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온다. 오게 되면은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 노점상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노점상을, 거리를 막아버립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여기에 노점상을 이렇게 유치해서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노점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이와 같이 노점상,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기존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가 상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에 문화시설이 들어옵니다. 도서관도 들어오고, 제주도 올레시장에는 석고 극장, 우리 안동에도 신시장에는 대한극장이 있고 구시장에는 안동극장과 진성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이 활성화될 때는 밤 12시까지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장이 문을 닫고 난 이후로는 8시가 넘으면 신시장과 구시장에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전통시장은 서로 상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전주의 남부시장입니다. 별다방 준모씨, 자, 이러한 방송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면은 야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야시장에 오면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더라. 여기에서는 영화도 상영하고 이와 같이 방송국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입니다. 중국
심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옵니다. 주변에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곳곳에 이와 같은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쉴 수 있는 이러한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구시장, 시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서 앉아서 먹을 공간이 있는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배려가 고객들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우리의 삶이 트여 있는 곳이다. 내가 가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편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주도 올레시장입니다. 시장 한가운데는 이와 같이 실개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벤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앉아서 쉬기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또 먹을 것 사서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쾌적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으로 시장은 새롭게 변신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전통시장은 좀 지저분하고 좀 쾌적하지 않는 이러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통시장은 정말 삶의 활력소인 분위기가 정말 상큼한 깨끗한 환경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시장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니드 상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세일을 하죠. 1+1, 1+2 이렇게 해서 많은 고객들을 모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입니다. 1,000원의 킬러 상품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이 노가리 골목은 과거에 건축 자재와 관련되는 상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축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 골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해서 노가리를 팔기 시작했죠. 1,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그 결과 이 골목 전체가 오후 5시 이후가 되면은 젊은이들로 골목이 꽉 차버리는 거죠. 새로운 활력소가 됐죠. 그 비결은 1,000원의 마력, 킬러 상품이죠. 이것입니다. 이 노가리 2마리가 1,000원입니다. 이 1,000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겠죠. 그러나 이것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죠. 찜닭도 먹고 닭발도 먹고 오뎅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렇게 해서 1인당 평균 소비금이 3만원을 다 넘습니다. 하나의 킬러 상품이 이와 같은 구매를 촉진시킨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전통시장에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매번 킬러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노력이 있을 때 전통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많이 애독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